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N 토요일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작 발표의 사회를 맡은 저는 개그우먼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작 발표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온라인 제작 발표에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죠. 20일 밤 9시 TVN 올해 최고의 기대작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첫 방송됩니다. 버거운 삶의 무게로 사랑을 거부하는 정신병동 보호사 문강태와 태생적 결함으로 사랑을 모르는 동화작가 고문영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한편의 판타지 동화 같은 사랑에 관한 조금은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로 벌써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오랜만에 시청자들 앞에 나선 배우 김수현 씨와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서예지 씨, 연이은 작품 흥행을 이룬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 오정세 씨, 그리고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박규영 씨까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멋진 배우분들이 뭉쳐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질투의 화신, 남자친구 등의 작품으로 감성을 자아내는 섬세한 연출을 보여주신 박신호 감독님이 연출을 맡아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박신호 감독님과 배우들의 시너지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사이코지만 괜찮아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살짝 맛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소녀는 오늘도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무서웠어? 어느 날 마녀를 찾아가 애원했어요. 너 오늘 애들한테 겁주러 가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러 가는 거야. 칼이 죽여줘. 동아란 현실 세계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그린 잔인한 판타지예요. 와우. 나가 빨리. 이렇게 막무가내로 덤비면 다들 잘 먹혀줬나 본데 나한텐 절대 안 통해. 잼 만드는 거, 딸기잼? 팽로잼. 내가 좋아, 고문형이 좋아. 여보세요? 형? 납치가 취미야? 다신 보지 말자. 혹시 운명을 믿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아글아글 쓰면서 난리 발작. 강태야, 응? 너는 죽을 때까지 형 옆에 있어야 돼. 형이 속상하면 나도 속이 너무 아파. 스케치북 놔두고 또 그 여자 동화책에 그리지. 이 여자 아니고 고문영 작가님. 형, 뛰지 마! 사과하지. 자자자자, 다들 정신 차리고. 자, 너희 10세들은 동화가 뭐라고 생각해? 요즘엔 그때 10세 말해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거보다 더한 난관도 해쳐봤어. 잠깐. 고문영 지금 어디 있어? 심호흡해.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이러면 격했던 감정이 좀 진정될 거야. 모자 쓰지 마. 예쁜 얼굴 안 보여.
드디어 만났네. 상태 오빠? 적당히 하랬지. 나 네 장단 맞춰서 춤춰줄 여유 전혀 없거든.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너 놀고 싶잖아. 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비건 뭐건 형체도 없는 그딴 거에 쫓겨다니면서 넌 남들이랑 달라. 넌 아주 특별해. 아빠랑 떨어져 살 수 있어? 너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니까. 살고 싶어. 죽기 싫어. 넌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그 왕자를 죽일 거니까. 그래야 착한 딸이지? 이제 곧 나비가 날아들겠지. 가지마. 오늘부터 문예 수업을 맡게 된 고문영입니다. 네가 내 안전피내라. 내가 펑 안 터지게 네가 꽉 붙잡고 있으라고. 네가 지금 무슨 감정으로 이렇게 날뛰는 건지 넌 몰라. 운명이 뭐 별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내 앞에 나타나주면 그게 운명이지. 와우, 와. 네,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배우분들의 비주얼과 박신호 감독님의 영상미가 합을 이루니 정말 와우 미쳤다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빨리 하루빨리 6월 20일이 되어서 첫 방송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박신호 감독님과 김수현, 서예지, 오정세, 박규영 배우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온라인 생중계로 많은 분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 네. 어허, 네. 아, 우리 김수현 배우님 너무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긴장을 좀 푸시고요. 먼저 박신호 감독님.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 온라인 제작 발표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연출을 맡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연출을 맡은 박신호입니다. 좋은 작품에서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우님들, 우리 먼저 김수현 배우님부터 함께 하시게 된 소감과 함께 인사 말씀 그리고 각자 맡은 캐릭터까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저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문광태 역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문광태를 통해서 강태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돼가는 과정을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휴먼 힐링 드라마로 찾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예지 배우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인격장애 아동문학 작가 고문영 역을 맡은 서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문형을 어떻게 표현해내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 오정세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문상태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상태라는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태의 친형이자 고문영 작가의 팬인 그런 친구입니다.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리와의 관계성도 살짝 고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박규영 씨를 살짝 쳐다보셨던 게 그리고 늦었지만 다시 한번 백상에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우, 작년 연말부터 상을 휩쓸고 계세요. 예, 이 작품으로도 상 하나 타셔야죠. 네,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떠오르는 신예 박규영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주리 역할을 맡은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더 디테일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사전에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아 취합해 봤습니다. 많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신호 감독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어른 동화 코드가 내재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어른 동화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주인공인 문영이가 잔혹동화 작가예요. 그래서 그런 소재가 코드로 차용이 되긴 하는데 뭐 보통 잔혹동화라는 게 이제 정상과 비정상, 상식과 비상식 뭐 이런 거를 경계를 뭐 허물고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비슷한 점이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 너무 잔혹동화나 어른동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드라마 제목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고 봐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미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요. 그게 문제인지 괜찮은지 그냥 한 번쯤 동감하시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뭐 이런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제목에 충분히 저희 작품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십사 합니다. 살짝 미쳐 있어도 괜찮아라고 뭔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어깨를 토닥토닥 나비포옹법으로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의 힐링 시켜주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른 동화라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일단 우리 배우분들 비주얼부터가 판타지 동화 같은 비주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눈호강 드라마가 나왔다라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오정세 배우님 보십시오. 바로 동화치 찍고 나온 지금 비주얼 아닙니까? 나 저런 동화 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예, 저런 캐릭터 봤습니다. 분명히. 네, 우리 비주얼들 얼마나 최고의 합을 감독님과 이루어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수현 배우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님, MBN 스타 이남경 기자님, 스포츠서울 김선우 기자님, 스포츠동아 유지혜 기자님,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님, 뉴스원 안태현 기자님께서 감사합니다. 와우 기자님들 이름만 읊조렸는데 목이 메이네요. 기자님께서 오랜만에 대중 앞에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복귀작 선택에 고심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예, 먼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작품에 들어갈 때 긴장도 많이 되고 지금 또 많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귀작으로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5년 만에 복귀작으로 드라마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이유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제목에서 되게 많이 시선을 끌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문강태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치유해가는 과정을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죠 감독님? 예. 정말 티저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만 봤는데 정말 그 강태의 눈빛에서 어떤 서사가 담겨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첫 방송 이후부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김수현 배우님의 드라마 복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TVN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까메오만 항상 하시다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계속해서 우리 서예지 배우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쁜 마녀가 되길 바라는 동화 작가라는 설정, 예측하기가 좀처럼 힘든데 상반된 이 키워드를 소화하기 위해서 고민한 부분과 앞으로 어떤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우선 남한테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차가운 인물인데요. 어찌 보면 상처가 뭐 굉장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만의 방어가 굉장히 큰 그런 캐릭터고요. 고문영이라는 인물은 그 외적인 모습을 독특하게 꾸몄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남한테 보여주는 과시용이라기보다는 자기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날 건드리지 마라, 뭐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는 안 하무 있냐, 뭐 이런 식의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쁜 옷들, 치장을 갑옷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님께서요, 캐릭터 관련 질문 또 주셨거든요. 앞서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고문영을 호감형으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캐릭터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감독님이랑 계속 맞춰보면서 고문영이 어느 시점부터 조금 강태한테 마음을 더 상처 치유가 됐는지부터 이 단계가 감독님이랑 지금 계속 회의하면서 얘기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영이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되는지 이제 뭐 그런 게 고민이 됩니다. 네. 문영이가 마음을 여는 시점 저희가 또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문영 캐릭터에 제가 커다란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방송 이후에 저같이 소심한 사람에게 고문영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동경의 대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벌써부터 우리 예지 배우님의 매혹적인 중저음 보이스에 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 예쁜 마녀에게 홀린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정세 배우님, 밑보배죠. 오정세 배우님께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스포츠조선의 김선우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최근 출연한 동백꽃 필 무렵, 스토브리그가 모두 작품의 큰 인기와 더불어 오정세 배우도 매 작품 180도 다른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어떤 연기 변신을 선보일지, 해당 역할을 위해 연구하거나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상태 저도 중저음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예. 예. 편안하게. 예, 제가 편안하게 그냥 하는 게 해주세요. 낫겠네요. 예. 중저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예. 상태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때묻지 않은 어른 그리고 가장 순수한 친구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모습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언가에 굉장히 홀릭되어 있는 상태의 매력을 우리 오정세 배우님께서 또 극대화시켜 주셔서 뭐 이전에 뭐 노규태, 권경민은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그 강태, 상태, 태태 브라더스의 케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케미를 자아낼지. 일단 우리 오정세 배우님, 김수현 배우님과 형제 역할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요? 예. 김수현과 형제 역할이다. 예. 수현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형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제가 없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촬영을 몇 회 촬영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정서가 되게 많이 쌓여서 이게 제가 캐릭터에 덜 녹아져서 그런지 많이 녹아져서 그런지 대사를 하다 보면은 자꾸 형이라고 자꾸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벌써 상태한테는 형 같은 존재인
느낀 것 같아서 저는 초반에 좀 많이 쌓아놓고 지금 출발을 해서 우리 동생 수현 씨가 너무 든든한 형 같은 동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굉장히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군요. 그럼 우리 김수현 배우님은 우리 오정세 배우님과 형제지간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는지요? 예,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이코지만 괜찮아 작품에 그리고 박신우 감독님의 그리고 문영의 우리 서배우의 그리고 오정세 선배까지 왔다고 들었을 때 와 이건 정말 다 된 밥이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 된 밥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겠다. 예, 그 심정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완벽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예. 지금 가끔 또 우리 오랜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빙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완벽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박규영 배우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주리라는 캐릭터를 본인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드라마에서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캐릭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김수현, 서혜지, 오정세 배우님과 함께 연기하게 된 소감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모두 다 누구나 이제 마음에 이만큼의 상처는 가지고 있고 또 미움 받기 좀 싫어하는 좀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리의 감정에 그런 걸 많이 녹여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김수현 선배님, 서혜지 선배님, 오정세 선배님을 TV에서나 뵀지 제가 진짜 눈을 보고 연기를 할 날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너무 잘 배려해 주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박신우 감독님도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인데 이렇게 함께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아직도 꿈 같습니다. 네. 우리 박신호 감독님이 배우님께서 존경한다는 얘기를 할 때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네, 감독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수현 배우님. 예, 제가 아까 다 된 밥에 우리 주리를 제가 빼먹어가지고. 네네네. 뒤늦게 생각이 나셨군요. 예. 네네. 예, 예, 덧붙이시죠, 우리 김수현 예. 배우님. 이렇게 예 주리, 예 재수, 상인, 예 승재, 예 그 외 많은 분들께 네. 예 다 된 밥입니다. 예, 다들 네. 예. 다들 아주 잘된, 그렇습니다. 찰지게 잘된, 맛있게 잘된 밥이라고 또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김수현의 문강태가 꼭 필요했고요. 예. 네, 우리 감독님께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미친 라인업으로 사실 방영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는데요. 배우분들의 어떤 면을 보고 배우분들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네 배우분들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순서대로 우리 박규영 씨부터 네. 주리 같은 경우가 저는 사실 아까 뭐 현실적인 거 얘기했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특성이 있다기보다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를 구현하기가 되게 곤란한 캐릭터거든요. 드라마 작업을 할 때. 근데 제가 좀 과거부터 박규영 씨한테 좀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가장 일상과 연기의 순간에 그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 배우, 그러니까 가장 리얼한 연기를 하는 사람 같아서 저 사람이라면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같이 느껴지게 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일찍 연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일찍 된 밥이었네요. 그럼 우리 박규영 배우님은 네, 좀 미리 해놓은 밥. 예. 그랬고 매력이요? 네, 우리 배우님의 네. 매력까지. 박규영 씨는 미안해 귀여워요. 그 상태 이제
오정세 씨 캐스팅 할 때는 사실 상태가 이것도 사실 되게 오래 고민했는데 저는 상태가 이제 주인공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모습, 이미지 같은 게 조금 안 됐다거나 뭐 안쓰럽다거나 혹은 부정적이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상태를 보면은 기분이 좋고 상태를 보면 좀 행복하고 상태한테 되게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무언가 그 사람 시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게 가능한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없는 선택지에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되게 어이없이 받아주셔가지고 되게 행복했고요. 어이없는 밥입니다. 어이없이 뜻밖의 밥. 예, 예. 안 받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받아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문영이는 사실 이 드라마 진짜 문영이 진짜 어려워요. 정말 문영이 정말 어렵고요. 가끔 작가님이 미울 정도로 어렵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 와중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매번 모르겠는 와중에 이제 예지 씨랑 막 상의하면서 막 조금씩 메꾸고 있는데 이게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계속 헷갈리지만 막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영이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한 겉모습, 껍데기, 근데 뭐 속은 또 다르고 그래서 이 표층과 심층이 또 다르고 막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인데 또 어떤 의미에서 되게 여성스러운데 또 되게 남성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복잡한 와중에 서예지 씨를 보고 예지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기사 타이틀 놓고 서예지를 보고 예지 싶었다라고 메인 이게, 타이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이거, 생각해 오신 것 같거든요.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저도 꼭 하기로 약속을 해서 좀 썰렁했습니다. 찬밥으로 할게요. 우리 서예지 배우님은 찬밥이었다. 드라마는 저처럼 재미없지 않고요.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현 배우님. 약속은 지켰어요. 김수현 씨는 뭐 사실 딱히 이유라는 게 없는데 김수현을 캐스팅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이상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많은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서 김수현 배우님, 서예지 배우님 두 분의 그림체가 굉장히 비슷해서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두 분을 캐스팅한 점이 좀 있으신가요, 감독님? 저 얻어 걸렸어요. 저도 화면 보고 되게 놀랐어요. 네. 그림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네. 그리고 또 몇몇 분들 중에서는 본격 누가 더 소두인지 대결하는 드라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근처에 가기 싫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는데 서예지 씨가 똥머리 비슷한 걸 하셨는데 머리 위에 머리가 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또 두 분이 비주얼 대결을 펼쳐내실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배우분들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일간스포츠의 황소영 기자님께서요. 서로 호흡을 맞춰보니 이 배우 첫인상과 이렇게 다르더라. 느끼신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첫인상과 똑같더라 라고 느꼈다.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배우분들 모두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특히 우리 김수현 배우님은 뭐 문영, 상태, 주리 모두와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실 거잖아요. 어떠셨는지, 첫인상과 좀 다른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똑같았는지. 우선 우리 주리 씨는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차갑게 봤거든요. 얼굴도 하얗고 해서. 근데 이제 아까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여웠고요.
그리고 우리 오정세 선배님은 이제 사실 처음에 굉장히 서로 낯을 많이 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호흡도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느샌가 이만큼 쌓여져 버린, 예, 그래서 또 그걸 느낄 때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예. 위트가 넘치시죠. 아, 네. 예, 애드립이 또 좋으시고 또, 예, 그리고 우리 서배우 우리 문영이는 아, 자꾸 옛날 그 말투가 나오시네요. 네, 네. 예, 우리 문영이는 지금 강원도 쪽에서 촬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강원도에서 자주 네, 촬영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예. 우리 문영이는 아, 예. 우선 평소에는 너무 편한데, 사람 자체가 너무 편한데 그 카메라 앞에서 문영이를 이제 플레이할 때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예, 그 고문영이 튀어나올 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몰입력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제가 에너지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많이 덕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확확 바뀌는군요. 예. 예. 실제 서예지와 고문영의 모습이 확확 온 오프로 바뀌는 그렇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다른 배우분들도 이 배우 첫인상과 이렇게 비슷하더라 아니면 다르더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정세 배우님, 우리 김수현 배우님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 되게 어색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 어색함도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어색하고 뭐 서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그 어색한 공기에 형제가 꽉 차 있었어서 하여튼 신기했던 경험이고, 개인적으로는 옆에 계신 배우분들이 아까 비주얼적으로는 되게 같은 결의 배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외형은 되게 같은 결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그 내면의 결은 되게 다 다른 결들이 모여 있어서 저런 배우들이 섞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서도 그런 결들이 나와요. 이 캐릭터마다 결이 다 되게 센데 다 다른 결들인데, 와, 이 결들이 섞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현장에서 묘하게 섞여갖고 이상한 색깔을 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말 여기 계신 네 분의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정말 다 매력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예지 배우님 그리고 규영 배우님도 이분 첫인상과 이렇게 같더라 다르더라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서예지 배우님. 저는 첫인상이랑 실제 모습들이랑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선 주리 씨는 전 주리 씨를 보자마자 되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 깜찍하고 너무 착하고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도 그렇고, 이제 오정세 선배님은 실제로도 너무 좋으시고 뭐 왜 웃으세요? 반론이 있으신가요? 앞머리가 너무 곱게 가지런하게 잘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첫 인상 그대로 현장에서도 똑같아서 너무 좋으시고, 우리 김 배우님은 그 아까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이 이제 있을 때는 너무너무 편한데 연기에 들어가면 사실 제가 정말 기가 빨릴 정도로 그 몰입도가 상당하셔서 아, 왜 김수현이구나 하는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저한테 많이 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고 있고요. 우리 감독님은 우리 감독님은 이제 어쨌든 감독님의 필모를 보면 굉장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고, 저 또한 감독님 뵙기를 너무 소망하고 있었는데 뵈서 현장에서 봤더니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존경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대사에서 제가 조금 한 2가지 생각을 하고 왔다면 감독님은 한 정말 20가지를 생각하시는 분이라 제가 또 감독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그냥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감독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또 그리고 김수현, 서예지 배우님은 두 분에게 서로 비슷한 점을 느끼고 있다는 데에서 이 두 분이 로맨스 호흡도 정말 대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규영 배우님도 이 배우 첫인상과 이렇게 같더라 다르더라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도 좋고요. 네,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저는 첫 번째로 김수현 선배님은 진짜 제가 정말 TV에서만 뵌 분이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눈을 맞추고 연기를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따뜻하게 이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현장의 또 분위기를 많이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서예지 선배님은 저는 좀 도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이제 차가우실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상상도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괜찮냐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물어봐 주시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정세 선배님은 첫인상과 동일하시게 정말 항상 너무 유쾌하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정세 배우님에 대해서는 첫인상과 동일하다, 한결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네요. 네, 거기 동의하시고요, 우리 오정세 배우님. 네, 한결같은 분 우리 오정세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예지 배우님, 박규영 배우님 서로 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너무 따뜻하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공개된 3차 티저 영상을 보면 우리 박규영 씨랑 서예지 씨 두 분이 격한 액션씬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촬영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뭐 비하인드 이야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규영이가 이제 그 뭐랄까 좀 많이 긴장을 해서 오셨는데 이제 괜찮다고 서로 이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실제로 방송에서는 촬영 현장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서로가 너무 배려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말 배려하면서 찍었던 저희한테는 따뜻했던 씬이었어요. 네. 따뜻했던 씬이었다라고. 예, 우리 박규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제가 혹여나 어디 잘못 이렇게 때리진 않을까, 다칠까 진짜 너무 잠을 거의 못 자고 갔는데 그냥 선배님이랑 리허설 하면서 맞춰 보니까 정말 수월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기엔 되게 아파 보이는데 네. 힘을 아예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찍었던 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배려가 사방에 깔려있는 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액션씬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또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저희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판타지 동화 멜로 로맨틱 코미디의 휴먼 힐링에 또 우리 두 배우분들 덕분에 액션까지 첨가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라는 점, 올 여름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요 하나만 있으면 더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김수현 배우님께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님께서요, 군 제대 후 첫 작품입니다. 군 생활 동안 연기적인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장한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우선 제가 좀 군대를 늦게 다녀오게 됐잖아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휴식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졌고요. 덕분에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막 연기를 할 때 막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 그리고 덕분에 긴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마이크 잡는 것도 어색하고, 예,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네. 예. 체력과 성숙함도 늘었지만 오랜만에 복귀라 오늘 너무 떨린다, 긴장도 많이 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군대를 다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이 별그대 때랑 똑같다고, 예. 또 나만 늙었지 나만 늙었어 하시면서 가슴을 퉁퉁 치시더라고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88 아니라 98 아니세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타민도 많이 먹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포토샵도 잘해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땡큐. 땡큐. 예, 잊지 않고 땡큐를 또 덧붙여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비주얼 여러분들 6월 20일 밤 9시 TVN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혜지 배우님께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님께서요, 우리 고문형 캐릭터가 기존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인물이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하시면서 스타일링 등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스타일링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고문형. 네, 우선 이제 촬영에 앞서서 회의를 많이 했고요. 고문형이 돋보이면이라는 어떤 것보다는 고문형 성격 자체를 드러날 수 있는 게 외면적으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작 의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도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드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 헤어 메이크업을 통해서 고문형을 좀 더 돋보이게끔 만들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네.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시다면 수식어.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수식어는 이렇게 민들레. 민들레요. 예. 이게 사실 그 강태가 그 형만 바라보는 그 수식어를 뭘 갖고 싶냐고 했을 때 형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민들레. 고문형한테는 어떤 게 어울리냐면 소녀 민들레 이러길래 저도 사실 강태를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물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강태만 바라보는 민들레가 되고 싶어서 민들레라는 수식어가 그랬습니다. 소녀 민들레라는 우리 김수현 배우님이 붙여주신 네. 수식어를 모든 분들에게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우리 사이코지만 괜찮아 캐릭터들을 보면 다들 무언가에 홀릭되어 있는 캐릭터들이네요. 네네. 그래서 더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오정세 배우님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동화의 유지혜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오정세 배우님, 안방극장의 새로운 시청률 흥행 요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요. 항상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감독하고 저도 아직 완성본을 보지 못했는데 조금씩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은 범상치 않은 신선하고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혹시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 시청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예상 시청률에 대해서. 네. 아직 없죠. 예, 아직 얘기 나눈 적은 없어요. 우리 김수현 배우님 5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입니다. 예. 군 제대 이후 첫 작품이고요. 예. 첫방 시청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 시청률을 얘기해 조심할까요? 주셔도. 예.
조심할까요? 예, 뭐 한 조심스레 얘기해보는 수치는 네. 희망사항이죠. 예, 그럼요. 예, 네. 한 15% 정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예, 15% 정도. 예. 예. 첫방 시청률 15% 정도. 저희- 가능합니다. 예. 저희 감독님이 해주실 겁니다. 예. 아, 우리 감독님의 영상미와 연출과 우리 배우분들의 연기와 비주얼이 만나면은 첫방 시청률 15% 예, 가능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다른 우리 배우분들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예. 우리 박규영 배우님도 네, 희망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서예지 배우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감독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커뮤니티에요. 박신호 감독님의 작품이라 본다라는 반응들이 벌써부터 엄청 많은데요. 열렬한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항상 그 감독들 중에 유독 스텝복, 작가복, 배우복이 많은 감독이고요. 이번에도 진짜 훌륭한 스텝들, 진짜 좋은 배우들, 진짜 좋은 작가와 대본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작가님한테 들었던 게 이 드라마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 드라마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그 사과문, 반성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되니까, 이제 작가님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쓰신 대본이어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지 않나, 이 드라마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같습니다. 연출로서 개인적으로. 예. 정말 그 감독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는 것이 우리 드라마의 제목인 것 같아서 정말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지으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괜찮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수현 배우님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수현 배우님만의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우리 감독님의 팬분들이 계신 만큼 우리 김수현 배우님의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고대하고 계시는데, 이번 로맨스 드라마 작품들 중 오직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재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로맨스 드라마와는 다른 우리 드라마의 차별화된 재미. 사이코지만 괜찮아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연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랑을 하나만 골라서 몰입을 해보시면, 예, 그리고 다시 볼 때는 다시 봐도 괜찮으니까, 예, 다시 볼 때는 또 다른 사랑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몰입을 해가시면서 보면 아마 이렇게 그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상처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듬어지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하지 않을까. 예,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강태 캐릭터가 좀 주변에서 보기 힘든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정신병동 보호사라는 예. 업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또 드라마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들과는 이런 차별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거, 내세워 주실 만한 것도 있으신가요? 우리 오정세 배우님. 네, 다른 드라마랑 우리 드라마는 이렇게 다르다.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 한마디 해주시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네. 다른 드라마들은 첫 회부터 초반부터 그 인물들에게 금방 사랑이 가거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었었는데 저희 캐릭터들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 있었던 인물들인데 서서히 그들이 공감이 되고 그들한테 위로가 받아지고 뭐 이런 묘한 어떤 경험을 했던 책이었어요. 예. 우리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정의 변화가 요동치겠네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 뭐지 했다가 막 푹 빠지고 좋아하게 되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마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변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예지 배우님, 규영 배우님도 우리 드라마 다른 드라마는 이런 차별점이 있다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우리 박규영 배우님, 우리 서예지 배우님부터. 네. 박규영 배우님 생각하실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지 배우님. 예. 차별화되는 네. 건 제가 현장에서 선배님들 뵈면서 느끼는 거지만 비주얼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정세 배우님이 특히 더 감사해하시네요. 네. 보기 힘든 비주얼을 갖고 계시죠. 유니크하고 독특한 우리 또 서예지 배우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보기 힘든 비주얼을 뿜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비주얼을 또 예쁘게 또 박신우 감독님께서 아름다운 영상미로 연출로 담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드라마 관련된 차별화된 포인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반응 속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작 발표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꿀팁이자 관전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독님 제일 마지막에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규영 배우님부터 네,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동화적인 드라마라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원이 다른 비주얼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0일 첫 방송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타지 동화 같은 로맨틱 코미디지만 우리네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나더 레벨의 비주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오정세 배우님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특한 캐릭터가 다 나오는데요. 저희 대사 중에 이 세상에는 환자복을 입지 않은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모두의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친구를 16부까지 그렸을 때 개인적인 희망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길을 가다가 상태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저 친구 도와주고 싶다가 아니라 저 친구랑 함께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라는 정서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상태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6월 20일 첫 방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 가득 담긴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었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 드라마 이 세상에는 환자복을 입지 않은 환자들이 더 많아. 예, 오늘 제 다이어리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하기에 좋은 드라마, 다이어리 꾸미기 좋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합니다. 네, 우리 서예지 배우님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드라마는요, 사람들의 힘듦을 이제 고문영이 하는 나레이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레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겨내지 못하면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이런 것처럼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 모든 힘듦과 모든 것들을 꼭 이겨내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드라마 관련 또 명대사를 또 읊어주셨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네, 또 우리 서혜지 배우님만의 그 중저음 보이스로 그 나레이션을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나중에 우리 드라마 잘 되면 명대사 오디오북 하나만 내주시면 절찬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수현 배우님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무도 폼을 잡거나 무게를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다 같이 이렇게 울거나 웃거나 하면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폼 잡지 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편안한 목장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먼 힐링 드라마니까 치유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감독님, 관전 포인트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배우분들이 워낙 좋은 말씀, 드라마에서 봐야 되는 부분 너무 얘기 잘해주셔서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끄떡이면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로 바라보시면서 그 취향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캐릭터들이 워낙에 여러 가지로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하시는 분들, 뭐 불편해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면에서 뭐 이 작품이 얼마나 뭐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지 혹은 뭐 대중적으로 다가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도 한 번씩은 다 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제 취향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향으로 바라보시기보다 그 드라마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사람으로 봐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배우님들, 감독님,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우리 또 배우님들이 기억에 남는 명대사도 읊어주셨지만 우리 작품을 가장 관통하는 명대사는 아무래도 우리 드라마의 제목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드라마 6월 20일 밤 9시 TVN에서 첫 방송됩니다. 꼭 본방사수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요. 공식적인 순서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의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작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